손수 만든 해물찜과 낙지볶음을 외손녀에게 전해주려 한겨울 동해를 가로질러 해병대 상륙여단 정문까지 찾아간 한 노인. 그러나 규정이 먼저라며 그를 단호히 돌려세운 젊은 대위는 불과 몇 분 뒤 노인의 전화 한 통이 불러올 거대한 파도를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다보다 차갑던 철문이 어떻게 단 한 사람의 등장으로 활짝 열리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 한 번의 클릭이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동해 겨울바다는 새벽부터 성질이 거칠었습니다. 유리처럼 차가운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다 나갈 때마다 갈라진 입술에서 바다 소금기 같은 맛이 맴돌았죠. 낡은 군용 점퍼깃을 끝까지 세운 노인이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름은 박경수, 예비역 해병대 사령관. 현역 시절 붉은 상어라 불리며 상륙작전 교범을 몸으로 다시 쓴 인물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의 품에 든 건 명령서도 작전도 아닌 해물찜과 낙지볶음이 담긴 보온 가방 한 봉지였습니다. 새벽 3시 반 그는 직접 문어를 삶고 전복 껍질을 솔로 문질러 손질했습니다. 다시마 국물에 간장 서너 방울 떨어뜨려 감칠맛을 살리고 손녀 소린이가 매울까봐 청양고추는 씨를 털어냈습니다. 그 박소린 하사는 몇 달 전 해병대 상륙여단에 배치받아 맨몸으로 파도와 싸우는 훈련을 하고 있죠. 딸 부부가 세상을 떠난 뒤 그는 전우들을 챙기던 손으로 아이의 도시락을 싸고 체육대회에 깃발을 흔들었습니다. 오늘은 면회 허가된 날이 아니지만 이 추운 겨울 훈련에 혹여 몸 상할까 마음이 놓이지 않아 그냥 얼굴만 보고 돌아갈 생각이었습니다. 버스가 해안도로로 접어들자 철조망 너머로 검은 모래와 낮은 포말이 이어졌습니다. 바다가 군인들의 훈련장을 향해 무언가를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이곳은 쉬운 바다가 아니다. 노인은 은은히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쉬운 바다에서 좋은 해병은 자라지 않는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으니까요. 부대 정문은 여전히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철제 차단기 옆에 헌병 둘, 그리고 팔짱을 낀 젊은 장교 하나. 이름표엔 이도영 대위. 주름 하나 없는 전투복, 광이 번쩍이는 군화. 허리 각도와 턱선이 규정집에서 막 튀어나온 듯 반듯했습니다. 무슨 용무십니까? 낮게 깔린 목소리. 여단 본부 소속 박소린 하사 면회 왔습니다. 해물 좀 전해주고 가려는데요. 이도영 대위는 시계를 흘깃 보더니 기계처럼 대답했습니다. 금일은 상륙훈련 준비로 전면 통제입니다. 민간인 출입 불가, 음식 전달 불가. 규정입니다. 얼굴만 잠깐이라도 불가능합니다. 돌아가십시오. 짧고 단호한 대답. 그 말 속에 더는 귀찮게 하지 말라는 기색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민간인. 단어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평생을 해병으로 살아온 사람에게 그 말은 묘하게 서늘하게 꽂혔습니다. 규정이 사람을 지키기 위해 있는 건지, 사람을 막기 위해 있는 건지 그 차이는 태도에서 갈립니다. 박경수는 아무 말 없이 정문에서 물러나 조금 떨어진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았습니다. 바람은 매섭게 불었고 보온 가방 속 해물찜의 온기는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의자는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들 만큼 차가웠습니다. 박경수는 두 손을 주머니에 넣고 시선을 정문에 고정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과거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혹한기 훈련에서 병사들을 시간표에 맞추려 무리하게 몰아붙이던 신임 장교. 결국 한 병사가 탈진에 쓰러졌고 그는 그 장교를 불러 말했습니다. 규정 첫 줄에 뭐라고 돼 있지? 전투준비 태세 완비. 아니, 사람을 잃지 않는다.
규정은 사람을 지키는 문장이다. 적을 막기 전에 먼저 지켜야 할 건 내부하다. 그 장교는 그날 밤 조용히 울었고 훗날 병사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지휘관이 됐습니다. 박경수는 정문 앞 이도영 대위의 모습에서 그때 그 장교의 젊은 시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젊은이도 가르침만 받으면 달라질 수 있다. 그는 천천히 낡은 폴더폰을 꺼내 연락처를 스크롤했습니다. 그리고 한 이름 앞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김영철 사령관. 현 해병대 사령관이자 그의 제자. 버튼 위에서 손가락이 멈칫했습니다. 이 전화는 파도를 일으킬 것입니다. 하지만 때론 바람이 있어야 파도가 자랍니다. 그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해병대사령부 작전회의실. 김영철 사령관이 참모들을 다그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책상 위 검은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 박경수 장군님. 그는 곧바로 자리를 비우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충성, 김영철입니다. 그래, 김 사령관. 나다. 지금 내 여단 정문 앞에 있네. 정문이요? 손녀를 보러 왔는데 젊은 대위가 규정이라며 막더군. 원칙에 충실한 건 좋지만 말을 잇지 않아도 제자는 스승의 의중을 읽었습니다. 여단장, 대대장, 중대장. 5분 내 정문 집결. 한 명이라도 늦으면 군복벗을 각오해라. 무전이 울리고 부대가 벌집을 쑤신 듯 요동쳤습니다. 정문 위병소에 여단장 차량이, 대대장 지프가, 중대장 승용차가 잇따라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령관 깃발을 단 검은 SUV가 나타났습니다. 차가 멈추고 김영철 사령관이 내렸습니다. 그의 시선은 지휘관들을 스쳐 지나 곧장 정문 밖 벤치로 향했습니다. 거기 박경수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김영철은 전투화 뒤꿈치를 붙이고 완벽한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충성, 해병대사령관 김영철, 스승님을 모시러 왔습니다. 정문은 숨을 죽였습니다. 이도영 대위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돌려보낸 노인의 정체가 부대의 전설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연대장실 안에는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박경수, 김영철, 그리고 이도영. 박경수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대위, 내가 규정을 지키려 한 마음은 가상하다. 하지만 방향이 문제다. 규정은 사람을 내쫓으라고 있는 게 아니다. 지키라고 있는 거다. 이도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박경수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좋다. 오늘을 잊지 마라. 문이 열리고 박소린 하사가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짧은 부름에 박경수의 얼굴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춥진 않냐? 괜찮아요. 보온 가방 속 해물찜은 식었지만 냄새만으로도 손녀의 마음은 데워졌습니다. 그는 젓가락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바다는 차갑다. 그렇기에 우리는 먼저 따뜻해야 한다. 소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그날 이후 이도영 대위의 부대 운영 방식은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엄격했지만 먼저 병사들의 얼굴을 살피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병사들은 그를 두려워하기만 하던 예전과 달리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닷가 마을 박경수의 집으로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할아버지, 바다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렵고 차가울수록 제가 먼저 따뜻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바다를 덜 차갑게 만들어주는 어른이 되겠습니다. 충성. 편지를 접어 가슴에 넣은 박경수는 창밖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입가엔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마음만큼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